안녕하세요, 도쿄집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기초, 도면 읽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을 찾으신다면 이런 종이를 이제 엄청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 종이를 도면, 즈멘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그림을 즈멘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는 이 종이 자체를 즈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죠. 우선 가장 크게 적혀있는 것, 건물 이름, 방번호, 그리고 월세, 야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돌이, 방이 어떤 타입인지 여기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 타입은 원룸, 1K, 1DK, 1LDK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어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초등학생들도 알기 쉽게 이해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앞에 숫자는 방의 개수입니다. 방이 하나면 1, 방이 두 개면 2가 되겠죠. 그리고 원룸이랑 1K는 방하고 키친 사이에 문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1K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보시면 왼쪽엔 주방, 오른쪽엔 화장실, 그리고 위쪽에는 생활하는 방이 있는데 크기는 비슷하지만 여긴 문이 있으니까 1K, 여긴 문이 없으니까 원룸이 됩니다. 그리고 D랑 L은 다이닝구, 리빙구의 약자입니다. KDL, 이 세 개의 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주방에 2인용 탁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DK입니다. 막 억지로 꾸겨 놓는 거 말고 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탁자 받고 소파에 TV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LDK입니다. 이해하셨죠? 가장 기본은 원룸, 키친하고 방이 분리되어 있으면 1K, 키친에 탁자를 놓을 수 있으면 1DK, 거기에 소파랑 TV를 놓을 수 있으면 1LDK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이 2개면 2LDK, 3개이면 3LDK가 되는 거죠. 여기 나침반 표시는 해가 어디서 뜨고 지는지를 알려주죠. 예로부터 남양이 가장 인기가 많았지만 요즘 또 동양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이 그림을 보실 때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베란다의 유물을 꼭 확인해주세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베란다가 없으면 실내에 빨래 건조대를 설치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탁기 놓는 곳, 오래된 곳은 세탁기 놓는 곳이 바깥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세탁기 설치가 안 되는 집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건물 1층에 공용 코인 세탁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도 없는 경우 주변 코인 세탁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와시츠인지 요시츠인지 확인해주세요. 와시츠는 일본 전통 다다미 방이고 요시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와시츠는 인기가 없습니다. 나갈 때 다다미 교환 비용을 내야 하거든요. 요즘은 일본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는 추세입니다. 신축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와시츠가 없죠. 자, 이제 표로 가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관리비, 건물의 공용시설에 대한 이용 및 유지 비용입니다. 엘리베이터나 복도 전등의 전기세, 청소 비용 같은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로 교회기라고도 합니다. 간혹 관리비가 없는 집들도 있는데 사실은 다 야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증 플러스 관리비의 가격을 야증에다가 적어 놓는 거죠. 시키킹, 한국말로는 보증금입니다. 보통 퇴실할 때 청소 비용이나 원상복구 비용에 사용되는 금액이며 그걸 쓰고도 돈이 남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청소 비용은 말 그대로 쓸고 닦는 것에 대한 비용이고, 원상복구는 벽지 찢어진 거나 구멍 뚫린 것, 문같이 어디 부서진 거나 흠집에 대한 수선 비용입니다. 청소 비용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지만 원상 복구 비용은 깨끗하게 사용하셨으면 발생 안 하니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죠. 시키킹 1개월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즈멘에서 얘기하는 1개월분은 무조건 야증이 기준입니다.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 가격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108,000원을 시키킹으로 초기 비용 때 내고 청소 비용이 5만엔이고 깨끗하게 사용하여 원상복구 비용이 0엔이라면 남은 돈 58,000원을 돌려받는 거죠. 근데 간혹 시키킹이 0엔이라서 좋아했는데 시키비키라는 게 1개월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시키킹과 똑같지만 마지막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비용 5만엔 내고 시키킹은 58,000원 돌려받지만 시키비키는 58,000원을 그대로 집주인이 가져가는 거죠. 입주자한테는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레이킹, 얘는 사례금 같은 겁니다. 아이고 이 집에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냥 집주인한테 주는 겁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가장 아까운 돈이죠. 이게 꽤 오래전부터 있던 부동산 문화인데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많은 집들이 불타버려서 일부 살아남은 집에 사람들이 몰리는 심각한 주택난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줘서라도 일단 집을 구해야 하니 임차인들은 빌려준 집주인에게 감사의 의미로 돈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이게 뭐 관동 대지진 때부터다 라는 설도 있는데 요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던 시기에 나타난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 중심, 대도심 중심으로 당연히 이런 문화가 많이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시키킹과 레이킹이 제로제로인 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제로제로 북긴이라고 하는데
현재 일본이 경제 침체로 인해 공급과 수요가 조정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물론 여전히 인기 많은 도시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히 대학가 근처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집은 남에게도 좋은 집이기에 레이팅이 있는 집이 많습니다. 시키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소랑 교통편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딱히 설명드릴 게 없으니 패스할게요. 코오조, 집이 뭘로 지어져 있냐는 건데 보통 목조랑 철골, 철근 콘크리트랑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지하 1층부터 15층까지 있는 건물이고 이 집은 12층이겠죠? 자, 그리고 점유 면적, 집 전체 크기가 어느 정도냐는 건데 10평방미터가 3평 정도 됩니다. 20평방미터가 6평이고 30평방미터가 9평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발코니 크기, 로프트 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내에 사시는 유학생분들은 10에서 20평방미터, 회사원분들은 20평방미터 이상에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건물에 총 몇 호실이 있는가 이고 마도리, 아까 설명드렸죠? 치쿠네, 건물이 지어진 날짜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일본에서는 대부분 2년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에 관한 내용인데 한 달에 44만원. 일본 자동차 유지비가 왜 비싼지 알겠죠? 물론 여기는 아키하바라 도심이라서 그렇습니다. 외곽으로 가면 좀 더 싸집니다. 여기는 자전거 주차 비용도 비싸게 받네요. 자전거 주차 비용은 안 받는 데도 많습니다. 입주 가능한 날짜에 소쿠라고 적혀 있으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즉시란 현재 기준에 살던 사람이 퇴실을 했고 청소까지 완료했으니 지금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신청서 작성하고 심사 통과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각종 집에 있는 설비에 대해 적혀 있네요.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고 주의하실 사항은 인터넷 접속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인터넷 무료라는 게 아니고 광선이 깔려 있으니 크게 공사를 하지 않고 따로 소프트뱅크나 이런 업자랑 계약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인터넷 계약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달 정도는 잡으셔야 합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보증회사 가입 필수라고 적혀 있네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법인 계약은 넘어가고 이 맨션엔 비후레츠라는 인터넷 광선이 깔려 있네요. 여기서 보험료는 주택종합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이죠. 그리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퇴실 통보 2개월 전까지 해달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FR 1개월 초기 보증료 무료 캠페인 중이라고 적혀있네요. 이벤트 중인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FR이라는 건 프리렌트의 약자입니다. 프리렌트란 이제 초기 1개월 야증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거죠. 보통 신축 건물에 FR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FR이 있는 집들은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이 밑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2년이지만 만약에 1년만 살고 중간에 퇴실을 한다면 초기에 보증금 무료 금액을 그대로 위약금으로 내셔야 되고 2년을 못 채웠을 경우에는 1개월분 무료로 혜택받았던 부분을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10월까지 계약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 캠페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일본 부동산 도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배운 것 복습 겸 개인적으로 독특했던 도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